엄마, 왜 그렇게 봐? 나한테 무슨 일 있었어? 아들 민준의 목소리가 식탁 위를 가로질렀다. 그 순간 나는 숨을 죽였다. 맞은편에 앉은 하빈의 시선이 나를 스쳤다. 그 눈빛은 평범한 인사가 아니었다. 마치 오랜 비밀을 속삭이는 듯했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열린 이 가족 만찬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 몰랐다. 나는 유빈, 35살의 싱글맘이었다. 남편과 이혼한 지 5년, 민준을 키우며 일상에 매달려 살았다. 출판사 편집자로서의 삶은 바빴고 감정의 여유는 없었다. 민준의 반 친구 지훈의 엄마 하빈을 처음 만난 건 학교 행사에서였다. 그녀는 나처럼 싱글맘이었고 카페에서 일하며 지훈을 홀로 키웠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아이들 때문에 시작된 만남이 어느새 깊은 대화로 이어졌다. 그날 저녁, 하빈이 우리 집에 초대받았다. 아이들끼리 친하니 같이 밥이라도 먹어요. 민준의 제안이었다. 나는 동의했다. 그런데 왜일까? 하빈이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요동쳤다. 그녀의 미소, 그 부드러운 곡선이 낯설지 않았다. 식탁에 앉아 김치찌개와 불고기를 나누며 우리는 웃었다. 하지만 내 시선은 자꾸 그녀에게 머물렀다. 유빈 씨, 요즘 어때요? 출판사 일 바쁘시죠? 하빈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그녀의 손이 찌개 그릇을 건넬 때 우리의 손가락이 스쳤다. 그 접촉은 전기처럼 퍼졌다. 나는 당황해 고개를 저었다. 네, 바빠요. 하빈 씨는 카페 어떠세요? 손님 많아요. 대화는 평범했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민준과 지훈이 장난치며 웃는 소리가 배경이 되었다. 만찬이 끝나갈 무렵 아이들이 방으로 들어가자 우리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다. 서울의 밤거리가 창밖으로 펼쳐졌다. 네온 사인이 반짝이는 한강이 멀리 보였다. 유빈 씨, 솔직히 말할게요. 당신과 이야기할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져요. 하빈의 고백이었다. 나는 놀랐다. 저도 그래요? 이상하죠? 처음 만난 사람인데 우리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감정이 있었다. 그날 밤, 하빈이 돌아간 후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왜 그녀의 눈빛이 잊히지 않을까? 한국 사회에서 특히 여성으로서 이런 감정을 인정하는 건 쉽지 않았다. 가족의 기대, 사회의 시선. 나는 어렸을 때부터 정상적인 삶을 강요받았다. 아버지는 보수적인 공무원, 어머니는 전통을 지키는 주부. 이혼 후에도 다시 결혼하라는 압박이 있었다. 그런데 하빈은 달랐다. 그녀는 자유로웠다. 다음 날 출근길에 하빈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어제 즐거웠어요. 또 만나요. 내 심장은 다시 뛰었다. 우리는 점심을 함께 먹기로 했다. 홍대 거리의 작은 카페에서. 거기서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하빈은 어린 시절을 이야기했다. 부산 출신으로 부모님의 반대로 꿈을 포기하고 결혼했다가 이혼했다. 지훈이만 아니었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손을 잡아주었다. 그 손길은 자연스러웠다. 시간이 지나며 우리의 만남은 잦아졌다. 아이들을 데리고 한강공원에서 피크닉을 했다. 봄바람에 벚꽃이 흩날리는 그곳에서 하빈의 웃음소리가 내 가슴을 채웠다. 유빈 씨, 당신은 정말 강해요. 그녀의 말에 나는 부정했다. 아니에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하지만 그녀와 함께라면 버티는 게 아니라 사는 기분이었다. 그러나 충돌이 시작되었다. 민준의 학교에서 소문이 돌았다. 민준 엄마가 지훈 엄마랑 너무 친해. 아이들의 말은 순수했지만 어른들의 시선은 달랐다. 한 어머니가 나에게 물었다. 유빈 씨, 하빈 씨랑 무슨 관계예요? 이상하게 보이네요. 나는 웃으며 넘겼지만 마음이 무거웠다. 한국 사회의 보수성, 특히 LGBT에 대한 편견이 느껴졌다. 드라마나 영화에서조차 레즈비언은 드물었고
현실에서는 더했다. 하빈도 느꼈다. 우리 조심해야 할까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우리는 그냥 친구잖아. 하지만 그 말은 거짓이었다. 내 마음은 이미 넘어갔다. 밤마다 그녀를 생각했다. 그녀의 향기, 미소. 그것은 사랑이었다. 처음 느껴보는 여성에 대한 사랑. 고민 끝에 나는 하빈에게 고백했다. 한강 산책로에서. 하빈 씨, 나 당신을 좋아해요. 친구 이상으로 그녀의 눈이 커졌다. 침묵이 흘렀다. 연후 그녀가 웃었다. 나도 그래요. 유빈 씨, 우리는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세상이 아름다워 보였다. 하지만 이 사랑은 비밀이었다. 사회의 벽이 높았다. 사랑이 시작되자 우리의 일상이 변했다. 주말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 근교로 나갔다. 양평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속내를 털어놓았다. 하빈은 한국에서 이런 사랑은 힘들어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했다. 나는 동의했다. 우리의 감정은 깊었고 순수했다. 그러나 가족의 개입이 시작되었다. 내 어머니가 방문했다. 유빈아, 다시 결혼할 생각 없니? 민준이도 아빠가 필요해. 어머니의 말은 상처였다. 나는 덤마, 나 혼자서도 잘해요.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하빈을 생각했다. 어머니가 하빈을 만난 적이 있었다. 그 여자랑 왜 그렇게 친해? 이상해. 어머니의 의심이 커졌다. 하빈 쪽도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언니가 부산에서 올라왔다. 하빈아, 지훈이 때문에라도 남자 만나.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돼. 언니는 우리의 관계를 눈치챘다. 그 유빈 씨랑 뭐야? 소문 들었어. 하빈은 부정했다. 그냥 친구야. 하지만 언니는 믿지 않았다. 가족의 압박이 우리를 짓눌렀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우리는 더 가까워졌다. 명동 거리에서 쇼핑을 하며 손을 잡고 걸었다. 사람들 속에서 우리의 손길은 비밀이었다. 유빈 씨, 사랑해요. 하빈의 속삭임이 내 귀에 맴돌았다. 나는 그녀를 안았다. 그 순간 행복했다. 하지만 반전이 왔다. 민준의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다. 아이들이 싸움을 했다. 민준과 지훈이 다른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았다. 너네 엄마들 이상해. 레즈비언이야. 그 말은 충격이었다. 민준이 울면서 집에 왔다. 엄마, 왜 그런 소문이 나? 나는 얼어붙었다. 하빈에게 전화했다. 우리 아이들 때문에라도 조심해야 해. 우리는 잠시 거리를 두기로 했다. 하지만 그 거리는 고통이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하빈의 메시지가 왔다. 보고 싶어요. 나도 그랬다. 결국 우리는 다시 만났다. 인사동의 찻집에서. 우리 어떻게 할까요? 하빈의 눈물이 흘렀다. 나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함께 이겨내요. 사회적 압박이 커졌다. 내 직장에서 소문이 돌았다. 동료가 주빈 씨, 요즘 여자랑 사귄다는데? 라고 물었다. 나는 부정했다. 하지만 마음이 아팠다. 한국의 직장 문화, 특히 여성에 대한 편견이 느껴졌다.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처럼 과거의 보수성이 여전했다. 하빈의 카페도 어려워졌다. 손님들이 줄었다. 그 주인 여자가 소문 때문이었다. 하빈은 울었다. 유빈 씨, 미안해요. 나 때문에 나는 단이에요. 우리 사랑 때문이에요. 라고 말했다. 우리의 사랑은 강했지만 세상이 약했다. 고조되는 갈등 속에서 반배가 왔다. 하빈의 전 남편이 나타났다. 그는 지훈을 데리러 왔다. 하빈, 너 아직도 그 짓 해? 레즈비언 소문 들었어. 그의 말은 잔인했다. 하빈은 떨었다. 아니야, 그만해. 하지만 그는 소송을 걸겠다고 협박했다. 지훈 양육권,
내가 가져갈게. 나는 하빈을 지키고 싶었다. 변호사를 알아봤다. 하지만 비용이 문제였다. 우리의 사랑이 법정에서 증명될 수 있을까? 한국에서 동성애는 아직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았다. 2020년대 중반, 여전히 차별금지법이 부재했다. 그 와중에 우리의 감정이 깊어졌다. 한강에서 산책하며 하빈이 말했다. 유빈 씨, 당신 없인 못 살아고 나는 키스했다. 부드럽고 따뜻한.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하지만 위기가 왔다. 어머니가 우리를 목격했다. 유빈아, 이게 무슨 짓이야? 어머니의 외침이 울렸다. 나는 무릎 꿇었다. 엄마, 사랑해요. 어머니는 울었다. 내가 왜 그래? 정상적으로 살아. 가족의 반대가 시작되었다. 어머니는 나를 설득하려 했다. 민준 생각해. 아이가 상처받아 민준은 이미 알았다. 엄마, 하빈 이모 좋아. 왜 안 돼? 아이의 순수함이 우리를 지켰다. 갈등이 절정에 달했다. 하빈의 전 남편이 소송을 제기했다. 하빈의 생활이 부적합하다. 그의 주장은 우리의 관계였다. 법정에서 증언이 이어졌다. 변호사는 동성애는 양육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판사는 보수적이었다. 한국 법원의 현실이었다. 나는 증인으로 섰다. 하빈 씨는 좋은 엄마예요. 우리 관계는 사랑입니다. 법정안이 소란스러웠다.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뉴스에 나왔다. 싱글맘들의 레즈비언 로맨스, 사회의 시선이 쏟아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난이 쏟아졌다. 한국 문화에 맞지 않아. 아이들 불쌍해. 하빈은 무너졌다. 유빈 씨, 포기할까요? 나는 아니에요. 싸워요라고 말했다. 우리는 지지자를 찾았다. LGBT 단체에서 도움을 받았다. 서울 프라이드 행사에서 만난 사람들. 그들은 함께 이겨내자라고 격려했다. 하지만 배신이 왔다. 내 가까운 친구가 소문을 퍼뜨렸다. 유빈이 이상해. 그녀는 질투했다. 과거 나를 좋아했던 그녀였다. 왜 여자야? 나한테 기회를 줘. 그녀의 고백은 충격이었다. 나는 상처받았다. 미안해. 하지만 사랑은 선택이 아니야. 하빈 쪽도 배신당했다. 카페 동료가 전 남편에게 정보를 흘렸다. 하빈 씨가 여자랑 사귄대요. 카페가 문을 닫을 위기였다. 하빈은 울었다. 왜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더 강해졌다.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바다를 보며 하빈이 말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할까? 나는 웃었다. 그래요. 제주의 검은 모래사장에서 우리는 약속했다. 영원히 함께. 돌아와서 소송이 끝났다. 판사는 양육권 유지라고 판결했다. 증거 부족이었다. 우리는 이겼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반대. 어머니가 변했다. 유빈아, 내 행복이 중요해. 어머니의 눈물이 흘렀다. 민준의 영향이었다. 할머니, 엄마 행복해요. 아이의 말이 어머니를 설득했다. 하빈의 가족도 서서히 받아들였다. 언니가 미안해 라고 사과했다. 우리의 사랑이 가족을 바꿨다. 승리 후 우리의 삶이 안정되었다. 새 카페를 열었다. 함께 운영했다. 서울의 작은 골목에서 손님들이 늘었다. 여기 분위기 좋아요. LGBT 친화적 공간이었다. 아이들은 성장했다. 민준과 지훈이 형제처럼 지냈다. 학교에서 우리 엄마들 멋져라고 자랑했다. 사회가 조금씩 변했다. 2026년 차별금지법 논의가 활발했다. 하지만 새로운 충돌. 하빈의 건강 문제. 피로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스트레스성 진단. 나는 간호했다.
하빈 씨, 쉬어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사랑을 느꼈다. 회복하며 우리는 더 깊은 대화를 나눴다. 유빈 씨, 당신 덕분에 살았어. 그녀의 말에 나는 울었다. 우리의 사랑은 인생이었다. 여름에 부산으로 여행. 하빈의 고향. 바다를 보며 추억을 공유했다. 여기서 꿈꿨던 삶. 하빈의 미소가 아름다웠다. 돌아와서 결혼식을 올렸다. 비공식적이지만 친구들 앞에서. 서울의 작은 정원에서. 영원히 사랑해 우리의 맹세. 시간이 흘렀다.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었다. 우리의 관계는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사회의 변화가 느껴졌다. 프라이드 퍼레이드에 참가했다. 평등을 위해 우리의 목소리가 커졌다. 개인적 갈등? 내가 출판사에서 승진 제안을 받았다. 하지만 해외 근무. 하빈 씨, 어떻게 해? 그녀는 가요. 나 기다리게 하지만 눈물이 흘렀다. 결정의 순간. 나는 거절했다. 당신 곁에 있을게. 우리의 사랑이 우선이었다. 겨울에 눈이 내리는 날 한강에서 산책. 유빈 씨, 행복해. 하빈의 질문. 네, 당신 덕분에 우리는 키스했다. 결국 우리의 이야기는 행복으로 끝났다. 아이들이 독립하고 우리는 제주로 이사했다. 작은 집에서 바다를 보며 살았다. 이게 우리의 삶. 하빈의 말. 사회가 변했다. 법이 보호했다. 우리의 사랑은 예시가 되었다. 젊은 세대에게. 마지막으로 민준의 결혼식에서. 엄마들, 고마워. 그의 말에 우리는 울었다. 인생의 순환이었다. 이 이야기는 사랑의 승리. 한국에서 여성으로서의 사랑.